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최근 19년간 기출문제 해설 강의입니다. 30회 29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군수는 최초의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가 징수할 수 있다. 틀렸네요. 의무 위반이 있었던 날이 아니고 최초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를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 받은 목적으로 사용해야 대한 사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최대 의무기간은 5년이죠. 대체 토지 취득, 주택용지, 임업, 축산업 2년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용 토지는 4년이고요. 현상보존은 5년인데요. 그 의무기간 동안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야 된다. 예, 이게 맞습니다.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새로운 이행강제금은 즉시 부과를 중지해야 되죠. 만약 이행했으면.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 가격의 100분의 20, 임대하면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7이고요. 방치하면 100분의 10이고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100분의 5, 기타 100분의 7을 부과합니다. 5번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부과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아니고 30일입니다.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국토부 장관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할 수 있고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못하죠.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1개월 이내인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보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국고에서 충당하는 게 아니라 전부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2번 해당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월급 받고 찾아다니면서 신고한 경우도 보상금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익명,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국고로 환수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보상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익명이면 아예 이름 안 적고 신고한 경우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보상금은 최대가 1,000만 원입니다. 1,500만 원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고발은 수사기관에 하는 것도 있지만 포상금 지급 신청서는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해야 되고요. 하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암기 프린트 45번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암기 프린트 38번에 2번에 있는데 포상금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을 합니다. 다음은 3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X대지에 Y 건물이 있고 X대지와 Y 건물은 동일 소유이다. 개업공개사가 Y 건물에 대해서만 매매 중개를 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기억해 보니까 Y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Y 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렇습니다. 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가능합니다. 니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 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예를 들면 경고한 건물 30년인데 그걸 철거하고 새로 옥조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30년간 최단기 존속기간이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디귿 Y 건물 취득 시 Y 건물을 위해서 X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했는데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게 판례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거의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정정신청사항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정정신청사항은 우리 암기 프린터 14번에 보면 주지사 종목입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정정이 가능한데 개업공개사의 성명, 주소는 정정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주지사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거래 지분 비율, 그리고 중개사무소 소재지,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는 정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명, 주소는 정정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2번이고요.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거래 지분 및 대지권 비율은 정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불가능합니다. 정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게 정정입니다.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된다.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이 안 된다. 그러면 정정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잘못 적었다면 그런 경우는 해제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랍니다. 정정 신청 중에서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정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건 전자문서 불가능하고 방문신고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정신청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신고필증에다가 신고확인서라고 하죠. 지금은 신고확인서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다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신고확인서가 아니고 신고필증, 부동산거래 신고필증.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서라는 말을 쓰고 있죠. 신고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을 하면 되고 별도의 법정서식은 없습니다. 정정신청은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죠. 변경신고도 할 수 있고요. 해제신고는 반드시 하여야만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